안봉근, 이거 뭐 기사를 흘러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충격적이에요. 그냥 뭐 다 풀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진술이 예.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진술이 이제 나왔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만 구속이 되고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이 구속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제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받은 거, 뭐 대신 전달을 했다고 하지만 그걸로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는 와중이니까 아마 자신들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플러스 그럴 거면 검찰에 대해서 수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자. 이런 자세로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예. 저는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근거를 댔을 거예요. 검찰이 조사할 때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언제 가가지고 어떻게 받았고 이렇게 했지?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전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지금 말씀하신 특활 부분은 이현수 기조실장이 장부까지 같이 네, 얘기를 했고 그렇죠. 구속된 전 국정원자 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하기는 불가능하고 그거 말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맞는데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그것도 생각하는 부족했어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일 증거래에서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 역할처럼 그러니까 관저를 실제로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집무동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관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지금 안봉근 전 비서관이잖아요.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몇 번 들락날락했었는지 도대체 그 중간에 비선 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거, 세월호 이제 7시간 반 됐지만 세월호 7시간 반, 그때 뭐 했나? 물어봤을 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그거 문서 받았다 그러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박 전 대통령이 거기서 만약에 들어누워서 성형수술 받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동안에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 인정하고 불고 있다. 저는 훨씬 더 많은 거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궁해야 된다. 이거 좀 무서워지는데, 왠지. 아니, 충분히죠. 그건 맞고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일리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약 한 1년 동안 정호성 비서관이 구속돼 있을 때 이재만 안봉근은 두문불출하고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은 헌재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좀 유리한 증언을 해줘라. 그럴 때 다 거부했잖아요. 안 나타났죠. 근데 이제 전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1년 동안 피하면서 언론에 피하면서 변호사들, 법조인들 만나고 대비는 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 뭐 어느 정도까지는 했겠죠.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직접 어떤 행위를 했거나 예. 개입을 해서 뭔가를 꾸몄다기보다는 문고리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사실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녹음 파일을 만들고 그거를 전달해줬던 역할을 했던 거지 직접 무슨 사업을 벌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혹시 있다면 뭐 김성환 평론가 지적한 것처럼 더 많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음닉하기 위한 행동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 국정농단 자체와 관련돼서는 알고 있는 건 많을지언정 가지고 있는 물증이 없다면 크게 걱정을 안 했을 겁니다. 예. 전 또 생각이 달라요. 예. 그래서 다른 오늘 많이 다르시네요. 똑같은 내용을 갖고 지금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해석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고리 3인방이 다 동등하지 않아요. 문고리 3인방에서도 서열이 1, 2, 3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고리도 위가 있고 옆이 있고 아래가 있고 하잖아요. 같은 문고리라도. 넘버 원은 네. 정호성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호성은 최순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 정호성은 최순실의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걸 잘 받아 적어야 했기 때문에 잘 받아 적어서 틀리지 않게 그대로 전달하고 의견을 받아서 다시 최순실한테 전달하고 중간에서 그걸 왔다 갔다 했을 정도의 사람이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양쪽에서 그래도 제일 믿을만하고 얘기를 잘 말귀를 잘 알아듣고 그걸 잘 센스 있게 중간에서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만들 만큼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넘버 원인 거고요.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관저에서 관저식 기밀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넘버 3에 가까운 것 같고요.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그래도 돈을 움켜쥐고 있었잖아요. 돈 움켜쥔 그렇죠. 사람은 원래 힘이 세잖아요. 넘버 2.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넘버 1, 2, 3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달라진 건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녹취 파일이나 이런 게 우르륵 쏟아지고 난 다음에 대포폰 숨겨놨다가 예. 들키는 바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안봉근 이재만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 사람은 정호성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는 허드렛 일을 한 거죠. 사실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를 받고 그걸 같이 농단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종범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말함처럼 역할을 한 것인데 나는 여기서 괜히 쓸데없이 여기서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알고 있어요. 우리가 손들면은 그러면은 바로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물어봐. 더 해봐. 이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자기들한테 신변에 불리하다. 그래서 싹 하고 뒤로 싹 물러나와서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요. 특검도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했는데 그 정도 역할이라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해서 일단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뭐 결국 특활비 문제 때문에 지금 딱 걸려서 나왔지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활비 얘기로 좀 넘어가 보시죠. 아니, 그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많이들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재만 비서관은 33억 원. 2013년서부터 13년 5월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전 비서관은 33억 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했고 1,300만 원을 또 받았어요. 이거 죄질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호가호의한 거죠. 뒤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믿고 그리고 여기는 전달만 해준 게 아니라 경찰 인사를 다 했다는 경찰 인사 개입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고 이제 김성환 평론가에게 반론을 하려는 건 아닌데 굳이 따지자면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긴 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20년 최측근. 정호성은 최근 알려졌어요. 정호성 전 비서관을 구속되면서. 이렇게 뭐든 스카우트해온 인물이 안봉근 전 비서관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많이 알려진 이현성 전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이 예. 문고리 이렇게 닦아가지고 전해줬던 그 사람도 사실 안봉근 전 비서관 후배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제2부속실장이었어요. 안봉근 비서관이. 그래서 최순실이 드나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실세였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또 운동선수 출신이었죠. 안봉근 차를 타고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VIP. 그 경찰 쪽에도 원래 유도나 이런 거 전공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인맥으로 체육계 뭐 경찰 이런 데 다 관여를 했다. 근데 그 부분은 소문만 무성하고 사실은 뭐 이렇게 수사가 되거나 이런 결과는 없어요. 아직 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1,300만 원을 따로 받았다. 이것 그 다른 또 저희가 예를 들어 그 특활비 같은 경우는 뇌물죄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만 안봉근 특활비 33억 원, 27억 원을 적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또 적시했고. 사실 그 부분을 아마 이재만 안봉근 두 비서관은 본인들의 이제 특활비 재판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들하고 상관없이 각각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우리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입니다. 준비 기일이라고 많이들 하죠. 이재만 안봉근은 이제 구속돼갖고 다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이제 재판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치열하게 얘기할 거는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공범이라고 하는데 그냥 심부름꾼이었다. 아까 정말 김성환 평론가 말은 그런 역할이었는데 우리 27억을 나한테 적용하라면 어떡하냐. 27억이면 그냥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야말로 최순실 씨가 지금 25년 받았지 않습니까? 기본 뇌물은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대법원 양형 기준이 15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대신 할 수 있는 게 그거겠죠.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유용한 거 1,350만 원 정도. 그거는 내가 심부름값 정도로 따로 받아서 내가 썬더라. 이른바 껌값. 그렇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 심부름 해주고 국정원에서 나한테 고생했다고 따로 주길래 그게 있지. 내가 무슨 입이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아니 근데 또 생각이 또 틀려요? 아니 그건 아까 아니고요. 이제 더 물어봐 갑자기 그러니까 어렸을 더불어민주당인 줄 알고 더 물어봐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 막걸리 심부름 다녔던 게 기억이 그래서 나서 막걸리 한 잔씩 마신 거예요? 그러시 몰래 한 곳이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그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어 보여? 지금 70 넘으셨잖아. 아니 근데 진짜 이게 고생했어라고 하는 의미에서 봉투를 하나 찔러준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가 따로 만나서 받았어요, 보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 대통령 모르고
대통령 모르고 자기가 나를 통해서 신분을 잘하려면 잘해라 이런 툴을 했고 이거 우리들도 잘 써먹는 수법이거든요. 그 막걸리 예? 그런 일을 하셨어요? 누가요? 우리들도 잘 써먹는 아니, 수법이라고. 내가 받아오라 그러면 이제 보좌관이 이렇게 받을까봐 난 안 받았죠. 아,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받아오라는 보좌관이 거기서 또 다 뛸까봐 안 받았어요. 아 어쨌든 예. 꼭 항상 이런 게 걸리더라고요. 그럼요, 이런 게. 그냥 돈 배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과거 사례들 보면은 항상 신분값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배달 사고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예. 근데 이거 뭐 배달 사고 일어나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 너무 무서운 돈이니까 따로 못 됐을 요구는. 거고 예. 맨 처음에는 뭐 그 안봉근하고 정호성인가요? 그 강남에 아파트 산 걸 가지고 이거 혹시 또 특활비 받아가지고 산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지금 1,300만 원은 제가 생각컨대 너무 적어요. 만약에 그 정도 실세고 문고리고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적은 빈산의 금액인 것 일각 같아요. 같아요, 느낌이. 너무 적은 것 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돈에 대해서 철저히 갖고 못 받아 챙겼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만약 지금 이쯤 되면은 들어가서 이제 조사받으면 받은 건 다 나올 거예요. 대충 서류상으로 이제 국정원, 이 돈이 나온 이유가 결국은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라든가 국정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국정원 내부 장부에 누구 얼마 줍니다라고 아예 기재를 해놓고 거기서 현금으로 뭉텅이로 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이 지금 밝혀진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이건 설이지만 이건 추정이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구여권 쪽 사람들하고 가깝거나 이랬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봉근의 벽을 넘어가야지 박 전 대통령한테 얘기가 들어가니까 잘 보여야 한다는 얘기가 돌았고 그 뒤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효국 전 의원도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어렴풋이 뭐 알고 너무 있다가 노골적으로 아니고 아는 분이니까. 아니 전역 의원이 다른 의원을 얘기할 때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최순실의 존재를. 그러면은 그거를 박 전 대통령한테 넘어가기 위해서는 안봉근을 딛고 가야 되는데 안봉근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야 줘야 되는데 그 안봉근한테 문고리 그냥 가만 3인방한테 냅뒀겠냐는 거예요. 문고리 3인방한테 당의 친박 중에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줄댔잖아요. 다 줄을 대고 실질적으로 돈을 줬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돈을 줬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돈을 있어요. 수시로 선물 바치고 돈 바치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의도 정가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게 검찰 조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제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맞아요.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그 지금 실제- 1,300만 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한테 받은 돈들이 있을 수 있다는 아니 거죠. 이 세 사람에게 친박 실세들이 엄청나게 줄을 대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게 전혁 의원의 증언. 그런데 또 다른 증언이나 이런 복수 증언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한테 수시로 선물과 이런 그게 갔을 것으로 보인다. 뭐 어쨌든 추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추정이나 잘 보여야 정보예요, 되는 정보. 상황이었다. 예. 이것만큼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1,300만 원이 좀 적긴 작은 것 같은데.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래서 상황이 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좀 상황이 불리해서인지 안봉근 의원이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현재죠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독대 내용을 진술했다 그래요. 네. 그동안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세 차례 독대가 있었다고 예. 알려졌었죠. 근데 2014년 9월하고 2015년 7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월경에 1월이요. 세 차례 정도 있었다고 했고 다 5일 날에 9월 15일, 7월 15일, 예. 그다음에 7월 1월 15일, 7월 25일, 7월 25일, 1월 15일. 2월 날짜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고 1월에 2월에 2월 15일.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삼성이 경영승계 작업을 도와줬다라는 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까지 이르는 논리였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유죄까지도 받았고요. 이번에 새로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삼성은 9월 그 새로운 독대 얘기를 부인하고 있는데 정확히 날짜는 특정이 안 됩니다. 특검에서 9월 12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월 15일 전후인데 전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9월 12일 정도로 보고 있고 삼성에서 부인하고 있는데 안봉근 비서관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냐면 청와대 바깥의 안가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을 자신이 의전을 받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왔었을 때 만나서 명함도 건네받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을 한 다음에 예.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더니 안종범 전 수석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도록 해줬다.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했어요. 예. 거기에 반해서 그리고 그 방의 그림까지도 그렸고. 그림 이게 이동 경로까지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재판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이 안봉근 비서관이 직접 그 그린 그림을 증거로까지 제출을 할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묘해요. 보시면 자기는 의전만 했다라는 거죠. 길 안내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문고리로서의 적극적 역할이 없는 겁니다.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 정도를 가지고도 특검은 어쨌든 두 사람이 맞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 수첩에도 그때 당시 만난 이후에 메모가 있기 때문에 자 봐라 이 정도라면 그 기록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안봉근 비서관의 기억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싹 빠진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안봉근 비서관이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게 했더라도 그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삼성이 할 수 있을까요? 안 하거든요. 삼성은 왜냐하면 지금 4번 만난 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선에서 하지만 뭔가 검찰이나 법원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 보일 수 있는 선에서 얘기를 털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팩트가 좀 나뉘어요. 네. 명함을 줬고 안봉근 비서관은 명함을 받아서 전화번호가 있어서 입력을 해놨다.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근데 이재용 부회장 명함에 핸드폰 번호는 없다. 네, 그러게요. 이게 그래서 뭘까요?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예. 명함을 2개 갖고 다니나? 일반적으로 쓰는 명함하고 진짜 중요한 사람 만났을 때 사용하는 명함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 보통 정치인들도 많이 그래요. 네, 그냥 일반적인 예. 사무실 번호만 넣어놓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자기 명함을 따로 그렇죠. 주고. 그런 형태였을 건 가능성도? 아닐까? 오. 네, 뭐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 나온 걸 가지고 다시 이제 그 복귀하면서 예. 얘기를 첨언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추가로 드러난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동안에 삼성이 얘기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레이저 빡 맞고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여자한테 처음 혼났다고 하는 거. 아버지 빼고는 여자한테 혼나본 적이 이렇게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법정에서 진짜 진술을 한 게. 이게 언제였냐면은 2015년 7월 5일 독대였던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승마지원 왜 안 하냐고 질책했다는 거죠. 그러면 승마지원 왜 안 하냐고 질책했다 그러면 그 전 상황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승마지원 좀 하시죠. 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2014년 이 9월 15일이라고 하는 그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만났을 때는 5분밖에 안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할 계제가 없었다. 무슨 뭐 승마지원을 얘기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건 만남이었다. 이게 삼성의 알리바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봉근이 얘기하기로는 한 9월 10일경쯤에 15일 전에 한 며칠 전에 독대가 있었고 그때 승마 얘기가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특검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왔다면은 아기가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때 하시오 승마 지원 얘기 꺼내고 독대했다 그러면 그리고 그냥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만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마 지원 안 하니까 이듬해 9월에 불러가지고 팍 하고 질책하고 그리고 허겁지겁하면서 승마 지원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이재용 부회장은 자긴 몰랐고 최지성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알아서 했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알리바이나 논거가 한꺼번에 안봉근 말 때문에 우르르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럼 9월 뇌물죄가 15일 날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9월 15일 날 만나서 5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승마 지원 얘기를 하느냐.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갈 그 부인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만났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의 방어 논리가 완전히 무너진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 지시를 직접 한 정황이 그러니까 논리적인 게 맞춰지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 측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거는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도 몰랐고 정밀화도 몰랐어요. 다 미전실에서 알아서 다 했던 거예요. 근데 2015년 그 7월 25일 날 그때 만났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너무 허겁지겁 확 야단만 맞아가지고 와서 최지성 실장한테 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최지성 실장이 팍 눈치차고 난 다음에 최순실 지원은 최지성 실장이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만약에 2014년 9월에 만나가지고 별도로 독대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뇌물 얘기가 나왔고 승마지원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다 알고 모든 것들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물어봐, 더 해봐. 이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자기들한테 신변에 불리하다. 그래서 싹 하고 뒤로 싹 물러나와서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요. 특검도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했는데 그 정도 역할이라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해서 일단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뭐 결국 특활비 문제 때문에 지금 딱 걸려서 나왔지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활비 얘기로 좀 넘어가 보시죠. 아니, 그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많이들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재만 비서관은 33억 원. 2013년서부터 13년 5월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전 비서관은 33억 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했고 1,300만 원을 또 받았어요. 이거 죄질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호가호위한 거죠. 뒤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믿고 그리고 여기는 전달만 해준 게 아니라 경찰 인사를 다 했다는 경찰 소문까지 인사 개입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고 이제 김성환 평론가에게 반론을 하려는 건 아닌데 굳이 따지자면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긴 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20년 최측근. 정호성은 최근 알려졌어요. 정호성 전 비서관을 구속되면서. 이렇게 뭐든 스카우트해온 인물이 안봉근 전 비서관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많이 알려진 이현성 전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문고리 이렇게 닦아가지고 전해줬던 그 사람도 사실 안봉근 전 비서관 후배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제2부속실장이었어요. 안봉근 비서관이. 그래서 최순실이 드나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실세였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또 운동선수 출신이었죠. 집에 안봉근 차를 타고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VIP. 그 경찰 쪽에도 원래 유도나 이런 거 전공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인맥으로 체육계 뭐 경찰 이런 데 다 관여를 했다. 근데 그 부분은 소문만 무성하고 사실은 뭐 이렇게 수사가 되거나 이런 결과는 없어요. 아직 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1,300만 원을 따로 받았다. 이것 그 다른 또 저희가 예를 들어 그 특활비 같은 경우는 뇌물죄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만 안봉근 특활비 33억 원, 27억 원을 적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공범으로 또 적시했고. 사실 그 부분을 아마 이재만 안봉근 두 비서관은 본인들의 이제 특활비 재판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들하고 상관없이 각각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우리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입니다. 준비 기일이라고 많이들 하죠. 이재만 안봉근은 이제 구속돼갖고 다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이제 재판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치열하게 얘기할 거는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공범이라고 하는데 그냥 심부름꾼이었다. 아까 정말 김성환 평론가 말음 그런 역할이었는데 우리 27억을 나한테 적용하라면 어떡하냐. 27억이면 그냥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야말로 최순실 씨가 지금 25년 받았지 않습니까? 기본 뇌물은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대법원 양형 기존이 15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대신 할 수 있는 게 그거겠죠.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유용한 건 1,350만 원 정도. 그거는 내가 심부름값 정도로 따로 받아서 내가 썼노라. 이른바 껌값. 그렇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 심부름 해주고 국정원에서 나한테 고생했다고 따로 주길래 그게 있지. 내가 무슨 힘이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니 근데 또 생각이 또 틀려요? 아니 그건 아까 아니고요. 이제 더 물어봐 갑자기 그러니까 더 어렸을 물어보는 줄 아는 줄 알고 더 물어봐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 막걸리 심부름 다녔던 게 기억이 그래서 나서 막걸리 한 잔씩 마신 거예요? 그러시 몰래 한 곳이 그렇게 마셔. 하고 이렇게 그건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어 보여? 지금 70 넘으셨기 달라요. 그래서 다른 오늘 많이 다르시네요. 똑같은 내용을 갖고 지금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해석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고리 3인방이 다 동등하지 않아요. 문고리 3인방에서도 서열이 1, 2, 3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고리도 위가 있고 옆이 있고 아래가 있고 하잖아요. 같은 문고리라도. 넘버원은 정호성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호성은 최순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 정호성은 최순실의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걸 잘 받아 적어야 했기 때문에 잘 받아 적어서 틀리지 않게 그대로 전달하고 의견을 받아서 다시 최순실한테 전달하고 중간에서 그걸 왔다 갔다 했을 정도의 사람이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양쪽에서 그래도 제일 믿을만하고 얘기를 잘 말귀를 잘 알아듣고 그걸 잘 센스 있게 중간에서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만들 만큼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넘버원인 거고요.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관저에서 관저식 기밀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넘버 3에 가까운 것 같고요.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그래도 돈을 움켜쥐고 있었잖아요. 돈 움켜쥔 그렇죠. 사람이 원래 힘이 세잖아요. 넘버 2.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넘버 1, 2, 3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달라진 건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녹취 파일이나 이런 게 우르륵 쏟아지고 난 다음에 대포폰 숨겨놨다가 예. 들키는 바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안봉근 이재만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 사람은 정호성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는 허드렛 일을 한 거죠. 사실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를 받고 그걸 같이 농단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종범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말함처럼 역할을 한 것인데 나는 여기서 괜히 쓸데없이 여기서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알고 있어요. 우리가 손들면은 그러면은 바로 찍히는 중간에 비선 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거 세월호 이제 7시간 반 됐지만 세월호 7시간 반 그때 뭐 했나? 물어봤을 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그거 문서 받았다 그러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박 전 대통령이 거기서 만약에 들어누워서 성형수술 받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동안에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 인정하고 불고 있다. 저는 훨씬 더 많은 거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궁해야 된다. 이거 좀 무서워지는데요. 아니, 추궁해야죠. 그건 맞고요. 네, 예. 어느 정도까지는 일리가 그런데 있고.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약 한 1년 동안 정호성 비서관이 구속돼 있을 때 이재만 안봉근은 두문불출하고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을 헌재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좀 유리한 증언을 해줘라. 그럴 때 다 거부했잖아요. 안 나타났죠. 근데 이제 전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1년 동안 피하면서 언론에 피하면서 변호사들, 법조인들 만나고 대비는 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 뭐 어느 정도까지는 했겠죠.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직접 어떤 행위를 했거나 예. 개입을 해서 뭔가를 꾸몄다기보다는 문고리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사실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녹음 파일을 만들고 그거를 전달해줬던 역할을 했던 거지 직접 무슨 사업을 벌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혹시 있다면 뭐 김성환 평론가 지적한 것처럼 더 많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음닉하기 위한 행동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 국정농단 자체와 관련돼서는 알고 있는 건 많을지언정 가지고 있는 물증이 없다면 크게 걱정은 안 했을 겁니다. 예. 전 또 생각. 안봉근, 이거 뭐 기사를 흘러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충격적이에요. 그냥 뭐 다 풀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진술이 예.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진술이 이제 나왔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만 구속이 되고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이 구속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제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받은 거, 뭐 대신 전달을 했다고 하지만 그걸로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는 와중이니까 아마 자신들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플러스 그럴 거면 검찰에 대해서 수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자. 이런 자세로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예. 저는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근거를 댔을 거예요. 검찰이. 조사할 때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언제 가가지고 어떻게 받았고 이렇게 했지?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전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지금 말씀하신 특활 부분은 이현수 기조실장이 장부까지 같이 네, 얘기를 했고 그렇죠. 구속된 전 국정원자 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하기는 불가능하고 그거 말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그거는 말씀을 드린 맞는데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그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일 지금거래에서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 역할처럼 그러니까 관저를 실제로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집무동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관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지금 안봉근 전 비서관이잖아요.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몇 번 들락날락했었는지 도대체 그